지금 얘기를 한마디만 할게요. 예, 양 원장님 하시죠. 예. 부부 간의 갈등, 시자에 대한 공포, 이 피해의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실제로 이 중에서 시댁과의 고부 갈등 겪은 분들이 젊은 세대에 얼마나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부분 주변에서 들은 거 혹은 미디어에서 이거를 굉장히 확대 재생산한 효과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결혼에 대한 혹은 시댁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이거를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기 불안 때문에 더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고부 갈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장소 갈등인데 많은 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혹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친정 어머니, 장모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니까 날 도와줘야 되니까라는 걸로 묵인을 하면서 남편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태훈 씨가 이 얘기했다 좀 비난을 당하시고 했는데 잘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시어머니 불편한 거 내가 시어머니 불편하면 남편은 내 친정 어머니 장모 불편하지 않겠어요? 너무 사고 자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 야, 나는 좀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혓바닥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못하나. 피은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어머니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집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는 매너가 굉장히 좋으셔서 저녁을 드시기 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되는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대부분이 또 못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아니,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녁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매너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밥 먹고 가면 매너 없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맞벌이라니까 싫다니까 배려를 해주는 입장이죠. 아니, 배려가 아니고 저녁 식사 전에 시어머님과 가는 거는 그건 분명히 불편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집에 가서 애들 노는 거 보니까는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아우, 이 김에 애들 저녁을 해주면 먹고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반찬 시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 빨리 가라는 뜻 아니야. 눈치가 좋은 빨로 내가. 그러니까 그럼 너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보자 그러고 그냥 얼른 나와버렸어요. 집에 오면서도 굉장히 그 서운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거 며느리 보면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자리가. 아, 시엄마가 무슨 택배도 아니고 뭐 그때 정말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하고 나은 선택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네네. 가야죠. 이주은 가정상담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제로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신혼집에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시어머니께서 뭔가 참견을 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었을까? 많이 있죠. 네, 근데 사실 아까 양 선생님이 대부분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거는 비밀번호라는 건 어떤 상징적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경계선이 건강한가 안 한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자기가 이제 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속살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머니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머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신랑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하고 부부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한테 좀 염려가 되는 부분과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니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는 없도록 이렇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어서 지문인식 이런 걸로 그냥 가족들만 지문을 입력하는 걸로 그런 것도 그런 나온다고 것도 있어요? 지문 인식 있잖아요. 네. 나이 들면 지문이 달아서 안 돼. 나도 우리 집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지문이. 근데 사실 이제 그 아들 그 내외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부모님이 개입하시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시부모님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부모님의 부부 관계가 부부 중심적이지 않고 이제 각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신 경우가 사실은 자녀 부부로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당신의 장을 찾느라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안타깝거든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 부부가 관계가 점점 좋아질수록
어머니, 아버님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 부부가 건강해지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아유 뭐 늙으나 고우나 내 남편밖에 없지 이렇게 당신 이제 남편분한테 이렇게 좀 귀속하는 그런 애정이 케이스를 많이 옮겨가는. 봐요.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게 참 유난히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그 고부간에 어느 정도까지 뭐를 공유를 해야 돼? 남편도 어느 정도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당신들 건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어머니가 당신 자녀 부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를 허용하고, 그러니까 좀 공유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결정권은 며느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뭐 다 괜찮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실 좀 예민해서 지금 어머니 저는 이 정도까지여야지 될 것 같아요라고 하게 되면 사실 건강하게 표현하시는 게 나세요. 며느리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시어머니라면 무조건 경외하고 더 싫어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저 같은 삼이자씨. 네. 이런 시어머니가 더 많단 말이야. 안 그래요, 어머니들? 거기 앉은 어머니들 다 합리적이죠? 그런데도 와 말씀대로 며느리 나 얘기 안 끝났어 이 사람아. 제가 어머니한테 날 가려받는 게 아니고 아가미 열릴 때 말하게 되고. 자기 어머님 자기 이쁜 며느리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시엄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 왜 예. 이렇게 경계선을 두느냐고.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좀 막장 시어머니들도 많이 있죠. 사실 이제 막장 시어머니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프로테이즈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의사세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 하나 있는데 이제 부부가 싸웠던 이야기를 이제 그 시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달려오신 거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해서 정말 폭언에 폭행에 나중에는 발로 밟으시고요. 아이고. 물건 던지시고. 그러니까 이 분을 어떻게 참으시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돌된 손주가 하나 있는데 손주 데리고 당신 아들 데리고 댁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최근 케이스예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프로테이즈 요즘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만약에 좀 더 진전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단 방문을 하는 경우,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돼서 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혹시 만나보셨나요? 많이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지금 전문가님 나오셨지만 지금 무단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장 변호사님. 그러면 부모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라도 무단 침입이 적용이 되나요? 그거 진짜 법적으로 봤을 때. 참 슬픈 사례인데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비밀번호 그러면 안 알려줬겠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내갖고 들어갔다. 그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겠죠. 네, 부모인데요? 그런데 와. 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죠. 왜 들어갔는지. 목적이 뭔지. 정말 이렇게 도와주려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자식인데 부모 집에 뭐 훔치러 들어갔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은 실제로 다 대부분 100%가 그냥 걱정돼서 가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예.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가 지금 커플 상담을 딱 올 것 같은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여성들마다 이제 다른데요. 굉장히 불안이 이제 커지게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저희는. 그러니까 요새 커플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결혼하기가 겁나나 봐요. 그래서 한 10쌍 정도 커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그 중에 한 3쌍 정도는 사실은 청첩장을 다 돌린 상황에서도 그만두는 사례가 꽤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을 했어도 이혼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서 그 자체가 커플 상담을 하고 혼사까지 안 가는 게 더 럭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좀 현명하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드릴 수 있는 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그리고 다 장성을 해가지고 점점 그런 날이 다가오는 것을 좀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내 며느리 마음을 건드려서 내 아들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며느리의 마음 상태가 평온하고 얘가 정말 즐거워야 결국은 내 아들도 행복하고 내 손주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며느리를 건드려서 내 아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은 가정상담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저희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신세계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주실지. 알려드린다, 파란색. 알려드리지 않는다,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정단 결과 보여주세요. 어머, 미안, 내가 꼈네. 여자들 보고 방귀 끼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내가 다리를 한쪽 들고 여보 미안. 밑으로 그래도 나오는 게 낫지 위로 나오면요 더 냄새가 지독해요. 아니, 그냥 싸먹게 그냥.